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원희룡 도정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의원들의 혹독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의 해명 자료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시 시작은 예산 문제였습니다. 올해만 불용되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1조 5천억 원. 제주도의 부실한 재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액이라든가 나오는 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에서 다시 검토하는 옥상옥 예산심의로 불용액이 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산 수요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방재정이 필요하고 집행 못하겠다고 하면 편성 잘못한 거죠. 제도 개선을 하겠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그럼 예산 개혁이 대상이 어디냐? 집행부죠. 근데 자꾸 초점을 의회가 무슨 예산 개혁을 할 우리가 집행권한이 있습니까? 일부 상임위는 감사를 일시 중단하는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협치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피감부서도 아닌 소통정책관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사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못하면 여기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사과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세요. 감사 시작부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기선제압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예산 파국부터 시작된 제주도와 의회의 갈등이 임시회 기간 강도 높은 감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농협 선과장의 품질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매 시장별 감귤 최저가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인 118건이 농협 선과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첨은 의원은 청귤을 가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크루즈 여객선 승객들은 국제선 터미널이 없어 배 안에서 간단한 심사만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출입국 심사와 세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짧아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루즈 여객선에서 내린 외국인 승객들이 국제 여객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검역을 받고 출입국 심사와 세관 검사까지 마친 뒤에 제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배 안에서 간이 형식으로 이뤄졌던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 겁니다. The fast speed, the time, the short time that the Jeju offer us an amazing terminal like that, it's impressive. That's why I'm very proud about Jeju. 앞으로 이렇게 국제 여객 터미널이 개장됨으로써 이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크루즈 관광객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출입국 심사는 물론 면세품 화물 검사가 강화되면서 대여섯 시간에 불과한 제주 체류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광을 마친 뒤 출항 30분 전까지 돌아왔던 승객들은 앞으로는 2시간 전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크루즈 2척 이상이 몰릴 경우 제주 관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2시간, 타는데 2시간, 그러면은 이 배 같은 게 6시간 주거든요. 그럼 2시간 갖다 투어가 됩니까? 특히 체류 시간이 짧아질 경우 골목 상권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관광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크루즈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크루즈를 이용한 무단 이탈자가 늘면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한 중국 국적 크루즈 여객선. 이 배에서 내린 중국인 30대 남성 2명이 제주에 입국한 지 2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18일 날 천지연 폭포에 일정이 한 3시 10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한 30분 안에 좀 도주를 하셨네요. 이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를 떠나 여수에 도착한 뒤에도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찾아 나섰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탈한 크루즈선들이 어디에서 식당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갑니다. 가서 이제 적발해서 강제 추방을 시키는데. 지난 18일에는 부산에서도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13명이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크루즈 여행이 늘면서 크루즈 여객선이 불법 체류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무단 이탈한 불법 체류자는 1,400여 명이나 됩니다. 크루즈 여행이 밀입국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입국 심사 강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2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은 제주 해역에서 6척, 서해에서 16척이며 주요 위반 내용은 조업 위치 허위 보고와 조업 일지 부실 기재 등입니다. 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는 따라 연말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 올 들어 불법 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 어선은 모두 85척입니다. 제주에 이주민과 외국 자본까지 몰려들면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인데 청정 제주가 투기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난개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14년 된 제주 시내 한 아파트. 1년 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한 채 3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5억 2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2년 동안 제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가파르게 상승해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승폭이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원주민이나 이주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자식 있지만 한 달에 월급이 그냥 초봉이니까 190 정도인데 어느 정도 벌어야 그 집세를 내면서 살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한라산 국립공원 턱 밑부터 해안 일대까지 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지자 제주도는 신규 택지 조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소규모 택지 공급이라든가 그런 임대주택 쪽으로 해서 우리 공공차 안에서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상호 조화가 돼서 어떤 주거복지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사실상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50% 좀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그 어떤 투기 세력들이 달려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열과 난개발, 부족한 생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이주 열풍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성산포와 전남 장흥을 오가던 여객선 오렌지호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합니다. 제주도와 여객선사에 따르면 오렌지호는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고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비수기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첫 운항을 시작한 오렌지호는 세월호 여파로 승객들이 줄면서 2년 동안 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미세먼지가 제주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치솟은 가운데 나오실 때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뿌연 연무까지 나타나면서 출근길 시야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더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20도까지 올라 포근한데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도면서 약간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아침 추위가 많이 누그러진 가운데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가을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지역 간간히 구름만 지나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청주와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신영주 소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노형동 송춘삼 씨가 5만 원, 돈사돈 양정기 대표가 100만 원, 아이코리아 제주도 지회에서 10만 원, 레츠런파크 제주지역본부 임직원들이 300만 원, 한림읍 이달순 씨가 1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임직원들이 5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귀포 남쪽 166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서 냉동 창고 파이프가 폭발하며 중국인 선원 33살 박모 씨가 복부 등을 다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 안전선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방 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사리 앞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7살 조모 씨가 밀물에 고립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해경에 의해 20분 만에 구조됐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때 수시로 기상 상태와 물때를 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관과 건축 분야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경관법과 건축법에 의한 심의 대상인 경우 기존의 두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해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위원회는 경관과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꾸려지며 심의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어 징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328억 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425억 원으로 2년 동안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율은 전국 4위에서 6위로 해마다 떨어졌으며 과태료 징수율은 65%에 그쳤습니다. 제주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다른 지방처럼 체납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시 내 실내 수영장의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은 법 규정보다 체육 지도자와 안전요원이 1명씩 부족합니다. 또 외도 수영장과 애월 국민체육센터, 제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체육지도사와 안전요원, 기계설비 담당자가 정원보다 적어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